안녕하세요. 저희 AI스페라에서 CTO를 맡고 있는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제목이 민심은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다소 좀 도발적인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저희 민심 데이터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글들, 게시글들이라든지 댓글들, 이런 이미지들을 쌓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쌓는 것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적재만 하게 되면 사실 노이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실제 AI로 해석 가능한 이런 의미 있는 신호로 바꾸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싱글 스토어를 저희가 만나면서 어떤 혁신적인 성능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총 5가지인데요. 일단 저희 대표님이 회사 사랑도 좀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AI스페라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표 제품이 크리미널 IP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I스페라가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될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기존에 저희 민심이 어떤 검색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을 저희가 도달을 해서 도메인 임베딩이라든지 싱글 스토어로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시험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저희 회사에 대한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년 정도만 해도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이게 TI라는 시장 자체가 해외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흘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크리미널 IP라는 서비스 유저 대부분 90%가 해외 유저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는 150국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40국액 정도에서 실제 구독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어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저기 있는 벤더사들과 저희가 비즈니스 제휴를 맺거나 기술 협약들, 그리고 실제 각각 그 회사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쉐어링을 하면서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의 성과를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국내 보안 회사 중에 최초로 구독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실제 매출까지 우상향하면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보안업체 중에서는 TI 정보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 품질도 탑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MAU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 보안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글로벌 업체와 제휴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라는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크리미널 IP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전 세계 IP 정보를, 그리고 도메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실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해서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한 1조 8천억 개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일 그 1억 개씩 저희가 AI와 머신러닝으로 계속 이 수집한 데이터를 스코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스코어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68억 개 이상을 저희가 계속 색인을 하면서 그게 대해서 고객사한테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검색 기반을 다 만들고 있고, 업데이트 주기는 저희가 3일 정도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크리미널 IP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B2B, B2C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유저들이 미국, 러시아, 한국 순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제품 라인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7가지 사스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제일 우측에 민심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앞전에 제 발표 앞전에 이제 저희 고객사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고객사분도 여기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민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게임 회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유저의 동향들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 국내 최초로 구독 서비스도 런칭을 했는데, 실제 보안 커뮤니티에는 어떤 반응인지, 실제 이거를 쓰는 유저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실시간성으로 좀 보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매출로 우리가 지표로 보겠다 또는 여론조사 형태로 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표본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매출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날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정보, SNS에 있는 정보들인데요. 저희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 정보를 한 곳에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그 키워드라든지 의미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니즈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민심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실제 민심이 도입되기 전에 이제 고객사분과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우리는 타겟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품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우리는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이런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게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가 키워드라든지 감정 이런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민심의 실제 화면을 보시는 건데요. 저희 민심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 분석이 있고 심층 분석이 있는데 일단 기본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리 저희가 색인을 해놓은 그 텍스트 위에다가 저희가 언급량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간이라든지 키워드를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실제 커뮤니티라든지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매핑을 해서 계속 카운팅으로 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시계열 그래프로 보면서 저희가 실제 며칠 몇 시에 이게 갑자기 뛰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볼 때는 이렇게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사에 들어가서 확인까지 다 가능하고요. 기사가 삭제되거나 커뮤니티 내용이 삭제되거나 댓글이 삭제됐을 때도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심 사스 서비스 안에서 그 삭제된 데이터까지 다 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층 분석 부분인데요. 앞전에 보셨던 기본 분석과 좀 다르게 심층 분석은 의미 기반으로 데이터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뿌려주는 형태인데 하나의 예로 제가 급상승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을 선택하고 이제 어떤 채널을 볼 건지를 체크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 언론이든 뭐 커뮤니티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댓글이 뭐 1분 안에 뭐 수백 개가 달린다든지 언론 기사들이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이 여기저기 언론사에 게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민심에서 바로 캐치를 해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다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뿌려주는 건데요. 단순하게 그 화면에서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바로 즉시 알고 대응할 수 있게끔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 다 통해서 제공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4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건수라든지 실제 어디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다 저희가 그 워딩을 다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제 민심에 대한 화면을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이 민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게시글이 입력이 되면 저희가 이제 풀텍스트 검색을 해야 돼서 키워드 매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LML로 프롬프트 고도화를 하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의미적인 부분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운영자 단에서 어드민 툴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외로를 계속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서비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데이터 정합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객 쪽에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들이 없었는데요. 실제 이게 조금만 더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키워드 매칭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신제품을 저희가 실제로 출시하고 일주일 정도를 트래킹을 해봤는데 표현을 12% 정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그 신제품의 반응을 볼 때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야를 실제로는 역대급 미쳤다, 갑백한 제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운영 툴 입장에서 계속 그냥 룰을 추가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 룰 적용을 계속 저희가 하더라도 결국은 일정 시점이 되면 품질에 대한 개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한다고 리소스는 리소스대로 쓰고 더 이상의 이제 탐지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품질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기술 부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세 연장으로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6개월 정도는 한 130개 정도의 룰이 추가가 되는데 6개월을 더 운영을 하면 뭐 2.4배 정도 더 늘어난다든지 사람이 원래 한 명이 14일 정도를 운영하는데 리소스를 썼다면 6개월을 더 확장을 해보니 한 달 내내 한 명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품질도 역시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더라. 라는 문제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고객 쪽에서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데이터 정합성 이슈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이 방법으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섹션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베딩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아보기 쉽게끔 좌표화를 해서 가까운 거리를 찾고 또 표현이 다른 거는 좀 멀리 보내고 이런 식의 기술을 쓰는데요. 사실 이게 도메인이 다르면 하나의 인베딩으로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성향에 따라서 인베딩 기술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얼굴 인베딩을 할 거면 뭐 아크패스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고 텍스트 기반에 대한 인베딩은 또 그게 맞는 인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멀티모달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클립이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 민심에서는 대부분 커뮤니티에 대한 여론을 많이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사전 학습이 잘 된 인베딩을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심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를 파인 튜닝을 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방식은 실제 KOSPOT라는 그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라인을 깔고 그리고 민심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지와 오답지를 같이 수만 건의 데이터를 파인 튜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저희가 못 잡았던 이 제품 정말 좋아 이게 갑벽 역대급이라는 게 매핑이 돼서 의미 분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역대급 미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 군집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거와 전혀 다른 것들은 부정 군집으로 몰리기 시작했던 그런 저희가 성과를 냈고요. 결국 과거에 프롬프트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된 것들이 이런 인베딩을 통해서 유사도 검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선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범용 인베딩을 썼습니다. 저희 도메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랬더니 실제 이번 신제품 갑벽한에 이거를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도메인 인베딩 쪽은 0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탐지가 좀 애매한 구간들이 많이 있었고요. 도메인 인베딩은 실제 명확하게 이게 정말 같은 건지 반대의 의미인 건지 전혀 무관한 의미인 건지를 식별해낼 수 있었던 테스트 결과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인베딩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해서 성능을 많이 좋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장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다음 스텝에서 좀 많이 막혔고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민심 DB를 벡터용으로는 뭐 쿼드란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정형이나 풀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RDBMS나 엘라스틱 서치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저장소들이 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조인을 할 때나 뭐 교차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생기고 동기화에 대한 이슈도 생기고 파이프라인이 복잡하면 아무래도 데이터 정합성, 데이터 맞추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이쪽 운영단에서 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나름의 저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한번 도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도출했던 게 요 위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일단 단일 스키마에 벡터 데이터가 뭐 풀텍스트건 다 때려놓고 여기서 검색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뭐 ANN이든 RNN이든 다양한 형태의 유사도 검색 기능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HTab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넣고 있으면서도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단일 엔진이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게 하이브리드 검색이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검색을 통해서 실제 벡터든지 풀텍스트 이런 것들을 필터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장 이제 니즈가 있었는데 요것들에 대한 게 가장 부합됐던 게 싱글 스토어였고요. 그리고 싱글 스토어를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정말 어렵게 운영을 해왔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민심은 실시간 테이블과 히스토리 테이블이 있는데 그래서 설계 원칙부터 일단 좀 디파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카프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단일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건데
양쪽의 워크로드에 동시에 데이터를 적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태블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바로 검색을 하고 빠른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솔트키 같은 경우는 날짜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는 그 다음 형태로 검색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뭐 KNN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레인지 조인 같은 형태를 써서 가급적이면 수입되어 있는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는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요. 히스토리는 아무래도 좀 오래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는 좀 양보를 하는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트키는 자주 검색되는 커뮤니티 위주로 우선순위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외에 뭐 ANN이라든지 벡터 캐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요거를 도입을 했고 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라는 마지막 세션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좀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메인 인베딩을 하고 싱글 스토어를 도입을 해보니 뭐 오탑률, 뭐 정밀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검색 지연이 엄청난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약 한 40배 정도 단축이 됐고, 저희가 그 사람이 없어요, 운영을 못 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 운영 리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시연 데이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검색하는 거랑 이미지 유사도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멀티모달 형태로 검색을 했는데요. 저 밑에 플레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텍스트 검색, 이미지 검색, 텍스트 이미지 검색 이렇게 세 가지로 좀 POC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리나라는 월드컵이 끝났지만 아직도 월드컵이 하고 있어서 일단 트렌드에 맞게끔 월드컵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저희가 내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벡터로 데이터를 만들었던 거와 그냥 단순하게 풀텍스트 검색했을 때 어떤 검색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 뭐 치지직해서 월드컵 중계 뭐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검색을 하는데, 왼쪽에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매칭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대한 의미까지 동의를 해도 다 찾아내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고, 풀텍스트 검색은 텍스트가 매핑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같아도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POC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벡터를 통해서 의미와 이제 텍스트 기반까지 다 매핑될 수 있게끔 민심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좀 짧아서요. 그 이미지는 실제 좀 데이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아니면 그냥 플롯으로 그냥 벡터화만 해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양자화를 했을 때 실제 이미지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좀 품질이 떨어지진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 왼쪽은 이제 그냥 그 벡터를 한 거고 오른쪽은 양자화를 한 겁니다. 실제 비교를 해보면 검색 품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심 서비스 컨셉 정도에서는 양자화를 해서 뭐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절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슈가 없어서 저희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다 양자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양자화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머리 긴 여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양자화했던 거와 양자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거의 품질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긴 여자분이 잘 나오고 있죠. 짧은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실제 이미지나 이런 용량적인 부분들에서 부담스러운 것들은 양자화까지 해서 싱글 스토어 쪽에다가 잘 고이 모셔놓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